저는 무능력한 리더들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저도 가끔 인스타그램을 봐요. 이 정도 금액을 못 보면 당신은 쓰레기다, 바보다.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표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세일즈 인사이터 김원민 단장입니다. 보험 설계사를 하면 정말 시작하자마자 그 흔히 보이는 급여만큼 벌 수 있는 건가요?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보험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1,000만 원 벌어요, 2,000만 원 벌어요, 뭐 연봉 2억 안 내면 바보예요. 너무 자극적인 글들이 많이 오거든요. 근데 문제는 그분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 인스타그램에서 소득을 안 올리거나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,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잘하셨던 것은 맞다. 다만 이 부분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업을 떠나거나 혹은 소득이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보험 설계사는 어떤 로드맵을 바라보고 걸으면서 성장을 해야 할까요? 와, 진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. 1년 지나면 보험업계에 처음 입사하신 분들의 40%도 안 남아 계세요. 1년 뒤 40%. 사실은 조금 슬픈 숫자죠. 이 숫자를 결정하는데 PD님, 언제 시기에 이 숫자가 결정이 될까요? 40%가. 일반 기업이나 직장이라면 너무 치명적인 숫자거든요. 잘 모르겠어요. 보험업의 특수성은 초기 4개월 만에 결정이 됩니다. 그럼 이 4개월간 이분들이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받으셔야 되냐면, 여러분이 교육하고 관리를 잘 받고 있다는 전제로 가볼게요. 한번 어떤 로드맵을 제안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, 결론은 하나입니다.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영업할지를 초기에 관리자와 함께 정리를 했느냐가 1년 뒤 내가 남는 40%가 될지 그만두는 60%가 될지를 결정합니다. 의외로 이런 질문들을 안 하세요. 왜냐면 그 말을 들으면 이분들이 가족 지인을 떠올리기 때문에 영업을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.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저는 초기 4개월간 가장 중요한 것은, 그래서 누구한테 영업하실 건가요? 그리고 그 부분을 그가 찾게 만드는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찾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초기 1년간의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그 1년 동안 어떤 시장을 내가 구축할 수 있게끔 관리자가 같이 소통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성장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 전제는 이겁니다. 교육은 당연한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4개월간의 갈 곳을 잡아주고 나면은 이 갈 곳에 대한 여파가 한 1년 정도는 가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나는 동호회를 상대로 영업을 할 거예요.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할 거예요. 이 1년간은 그 초기 시장 구축을 잘 해놓으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데 1년이 지나가요. 그러면 그다음부터 1년이 넘었으면은 3년의 로드맵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럼 이 3년의 로드맵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,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비중을 조금 낮추고 내가 구축해놓은 기존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? 이 기존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소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원래 분들로부터 시장을 소개받는 비중들이 늘어나겠죠. 그럼 이게 3년 차까지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존 시장 반, 신규 시장 반에 완벽한 시장이 구축하게 됩니다. 3년이 지나면 보험 설계사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럼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? 나는 앞으로 산하의 조직원들을 동료로서 두고 관리자를 할 것인가? 아니면 나 혼자 어떤 보험 세일즈를 지속할 것인가? 이 선택할 수 있는 로드맵을 먼저 드리고요. 그럼 그분들이 선택을 하세요. 저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. 저는 관리자를 할게요. 그러면 각각에 맞춰서 내가 비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관리자를 한다면 A라는 비전이 있고, 계속 영업을 한다면 B라는 비전이 있다. 이 비전 제시가 3년 차에 제시가 돼야 됩니다. 이때 나눈 비전에 대한 논의가 향후 2년, 그러니까 합산하면 3 플러스 2, 5년의 로드맵이 완성이 됩니다. 그러면 5년 차가 됐을 때 이분은 둘 중 한 가지 모습은 갖게 되겠죠. 성공적인 영업인 혹은 성공적인 관리자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, 초기 4개월간에는 1년간의 성공적인 영업인으로서의 모델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. 이후 3년 차까지는 어떤 로드맵이 완성이 돼야 되냐? 이 시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다. 그리고 이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분들의 핵심은 생각보다 인스타그램에 소득을 올리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,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지만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혹은 뭐 기아자동차 다니시는 분이 월급 올리는 거 보셨어요? 네, 못 보셨죠? 그 말은 보험 설계사님들이 소득을 올리는 건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의 표출일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3년 차가 됐을 때 그 불안정성을 조직의 관리자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주시냐? 고생 많으셨습니다. 우리 길을 정해볼까요? 관리자라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. 3년 동안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조직원들을 갖고 A님만의 조직을 구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혹은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이제 영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가 더 제안해 드리겠습니다. 이 두 가지 로드맵을 같이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. 그러면 그분은 향후 5년간의 또 다른 비전이 생길 거고요. 그러면 7년, 10년 이 업계에
남아 계시지 않겠습니까? 1년에서 3년 차에 영업을 못하면 정상이 아니라고 막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만큼 이제 성장 로드맵에 있어가지고 수입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? 저는 무능력한 리더들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저도 가끔 인스타그램을 봐요. 이 정도 금액을 못 보면 당신은 쓰레기다, 바보다.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표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조직원 100%가 연봉 2억이 넘는 조직은 없거든요. 왜 우리 조직의 사각지대를 내가 리더로서 감싸주지 않고 비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년에서 3년 차까지 성공하지 못하면은 바보다,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분명히 늦게 터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.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. 대기 만성형의 설계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좋은 조직이라면 그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주는 게 제일 좋겠죠. 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그의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? 그의 늦춰지는 시기마저 맞춤 로드맵을 제안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모두의 성장 시기는 다르다가 제가 드린 답변이 되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리더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3달 만에 잘 되겠다. 이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년을 기다리면 잘 되겠다. 혹은 3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나는 온다라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리더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저는 전 회사에서 2년간 전국 꼴찌를 해봤기 때문입니다. 동부화재라는 회사에서 점장 생활을 할 때 전국 꼴찌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. 그때 이제 제 사부님이 그러셨어요. 3년 버텨봐. 너의 날은 온다. 저도 의심했고요. 옆에 있던 모든 동료 점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? 근데 마법처럼 3년 지났더니 제가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저한테 그분이 제시해 주셨던 로드맵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. 하나, 회사에서 모두 의심해도 너는 널 믿어야 된다. 두 번째, 그 믿음에 실력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. 넌 오늘 뭘 할 거니?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나는 3년 지났는데도 성장을 못했어. 이 업에서 나는 쓰레기야. 우리 관리자가 나보고 바보래. 그럼 저는 2가지를 여쭤볼게요. 하나, 본인은 본인을 믿고 계십니까? 두 번째, 그 믿음에는 정량적인 근거가 있나요? 누굴 만나 뭘 하고 있고 공부는 따로 조금 하고 계십니까? 1, 2번이 충족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하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. 네, 오늘은 좀 성장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의 어떤 지원제도, 뭐 금전적인 부분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. 교육이든 관리든 지원제도가 상당 부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. 그게 나의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것도 맞고요.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 지금 이 순간 어떤 체계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뭘 하는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좌절하고 있는 마음을 조금 이겨내시고 성공과 성장을 위한 한 단계 발전을 이뤄 나가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김범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